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종훈입니다. 네, 어제부터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15일까지 강원도의회 10월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304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 의결하고 각 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게 될까요? 또 알펜시아 문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강원도의 역할,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님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어제부터 강원도의회 10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각 위원회별로 회의가 열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 어떤 게 올라와 있습니까? 먼저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비행의 경우 11월에 진행될 사무행정감사 초안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및 강원연구원 운영과 설립에 관한 이 조례가 7개, 그 다음에 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과 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다른 상임위에서 동계올림픽 지역위원회 설치라든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첨단산업 분야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과 이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만 들어도 꽤 많은 걸 하게 되는 임시회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복잡한 것 같은데 심상화 의원님, 이 부분 좀 더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강원도의 304회 임시회는 11일간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을 이제 비롯해서 총 48건의 이제 안건을 이제 심의 처리를 하고요. 또 도정 질문도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 예산 외의 의무 부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이 해당 동의안엔 2,050억 원 규모의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의무 부담 이행 유예 요청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쉽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강원 중도개발공사 지금 강원 도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멀린사의 레고랜드 네. 사업, 이 빚을 강원도가 계속 책임을 이제 진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15일에는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역할 및 실효성 등을 이제 주제로 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고 의결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계신지 심상화 의원님부터 이번엔 먼저 들어볼까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10월 임시회가 가장 의원님들께서 바쁘게 지금 보내야 되는 시기인데요. 예. 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이제 진행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아마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뒤덮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알펜시아는 우리 강원도의 아주 특별한 자산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 곳이고 우리 강원도민의 혼과 자존심이 결집된 자산입니다. 네. 그런데 최무선 지사 또 민주당 도정은 지난 11년 동안 알펜시아 매각 처리를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11년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처분에 성공을 하나 했는데 입찰 담합 특혜 매각 의혹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예. 레고랜드, 강원국제 컨벤션센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한중 문화타운, 종동진 차이나드림시티 등등 이해할 수 없는 계약과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경기도 대장동의 이제 화천대유보다 더 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감 준비에 최선을 지금 다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인균 의원님. 예, 예. 우리 심상하 의원님께서 또 이제 아르펜시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예. 어제도 우리 심상하 의원님하고 또 우리 당 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네. 이 알펜시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국힘의힘 전신, 그 전에 새누리당 때 김진선 지사님 아닙니까? 이 1조 6,300억이라는 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게 당시에 제대로 검토라든가 검증을 하지 않은 채로 마구 퍼부어서 낭비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 부담으로 와닿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원죄를 잊고 지금에 와서 또 이게 매각 안 한다고 얼마 전까지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이게 헐값에 팔아넘겼다, 단합을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정위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부분들이 나오는 문제지 이것처럼 마치 이 시작과 원래의 어떤 어떤 죄악의 씨앗을 예. 은폐하고 이 모든 것이 현 지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감사위원회라든가 총무행정관 등 도 본청 및 산하기관 8곳 다 하고, 그 다음에 강원개발공사 지방공기업이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원연구원이라든가 강원인재육성재단 등 2개 기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상황이라든가 예산의 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증인도 출석 요구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고요. 이제 이럴 계획인데 물론 당연히 알펜시아 궁금하면 우리가 자료 요청도 하고 증인도 세워서 질의하고 뭐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원래 근본적인 어떤 본질을 덮고 작은 격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네네. 저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균 의원께서 김진선 전 지사에 대한 책임을 이제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펜시아 공개의 매각을 김진선 전 지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가 11년 전에 취임하시면서 제1호 공약으로 알펜시아 정상화, 알펜시아 매각을 공약으로 내거셨거든요. 지금 강원도민께서는 알펜시아 공개 매각과 관련된 이 입찰 담합, 특혜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11년 전에 퇴임하신 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마 이번 임시회에도 요 두 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알펜시아 매각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온도차가 너무 커서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네요. 네, 꼭 밝혀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임시회에서 다음 주 내내 쭉 본회의가 열리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15일까지 열립니다. 네,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도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은 두 분 의원님께서 도민을 대신해서 꼭 짚어야 할 질문들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비밀이 아니라면 어떤 거를 좀 질문하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아마 마지막 13일 날 네. 고정질문 차례가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순서는 정해지지 않은데요. 예. 저는 민선 7기 강원도정에 대한 공약, 최문순 지사의 공약, 네. 그리고 제3기 강원 교육청의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을 한번 정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천대유 논란을 사실 보면서 네. 이 지자체하고 민간 자본의 결탁에 따른 이 대형 비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실 네. 많은 강원도민들께서 깨닫고 계십니다. 이게 경기도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문제거든요.
알펜시아 KH 강원 개발이 있고요. 예. 레고랜드 몰린사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특혜가 행정 최문순 지사의 무능의 결과인지 또 이게 비리의 결과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강원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잘 담아서 도정 질문에 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올 상반기에 도정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 도정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님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뭐 이 도정 질의가 순서는 아니고요. 네. 아, 이번에는 아니시군요. 예. 정상회담 또 종전선언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이번엔 박인균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북의 응답이 이 이중적 적대 정책을 벌여야 한다라는 등등의 단서는 달았지만 이 김정은, 김여정 이제 발표로 통신선 복원이 됐고요. 그런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 발사도 이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이 ICBM이 아닌 이 좀 거리가 짧은 중장거리 미사일로 그러면서 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한 그 수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의 입장은 작은 문제를 만들어서 이 관심을 미국이 보이게 하고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그런 어떤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미국 역시 이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시그널이 아니다. 따라서 뭔가 이번에 이 협상에 뭐 물꼬가 좀 터질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말 그 박인균 의원님께서 그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정말 애걸복걸 하듯이 말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남북 교류 사업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만 예.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버리고 애걸복걸 하듯이 북한에게 남북 관계 개선을 기다려서는 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난해 북한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공무원 피살 등에 대한 네. 사과도 없이 우리가 북한에게 구걸하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게 사실 옳을까 싶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예. 건강한 남북관계 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좀 지켜가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 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사실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면은 남북 관계가 개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굳이 우리가 애걸복걸하면서 뭐 좋은 척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싶진 않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가 심상호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죠? 네, 저희 생각입니다. 예.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분 말씀도 맞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수긍은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북 관계가 어떻게든 간에 좀 잘 풀려야 접경적인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또 강원도민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익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워하는 네. 우리 그 5개 군의 접경 지역에 있는 5개 군에 네. 대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남북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우리 그 남북 관계를 미국에만 맡겨서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북한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듯이 하는 것을 군사적 도발하듯이 미사일을 쏘아대서 우리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박인균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심상아 의원님은 우리 민주당과 대통령의 그 남북 평화와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걸복골 또는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돼. 그건 뭐 전혀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과거에 보면은 강경한 극단적인 대결, 반공 아니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고 투자도 꺼리게 되고 여러 가지 경기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물론 이 북이 보면은 그렇게 이 크고 작은 도발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이미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경제와 국방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목 이 악동 같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이 우방도 또 튼튼하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이 대결 냉전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교류, 평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여유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관계로 이거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군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에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네, 그럼 심상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가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제 적용할 18개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에 올 12월 1일까지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 획정 잠시만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강원도 도의회에서. 예, 도의회하고 강원도하고 네. 전문가분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예. 지난달 강원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는 도내 시군보다 인구가 적은 타 시도 일부 기초의원 정수가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시군 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이제 채택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국회의 속도입니다. 국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 예. 입지자들은 지역구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뭐 깜깜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예. 강원도에서도 빨리 좀 그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올라가면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내년 6월 1일 이제 지선의 경우 이제 올 12월 1일까지는 네.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하는 것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사실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2월 1일까지는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이게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심상아 의원님이 그 주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이 도의회가 아니고요. 강원도는 다만 이런 사정들이 인구 변동이 이렇게 있어서 인구가 모자른다, 남는다 이렇게 해서 이 건의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주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지죠, 이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제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건데 그 12월 그렇죠. 12월 1일까지 그 일정을 못 맞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뭐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전에 뭐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빨리 좀 돼가지고 이 기한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선거가 되면은 결국 그게 모든 국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 3개 군하고 1개 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하고 정선하고 영월하고 아마 인제인가 뭐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평창입니다. 강원도 평창하고 이렇게 예. 그
18개 시군 중에 4개 이제 시군이 이제 그 대상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정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박인균 의원, 그다음에 심상화 의원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